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유태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치과 진료실에서 만나는 치과 임상 윤리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서 상당히 치과 진료실에서 있는 윤리적 상황에서 법적인 고려, 윤리적 고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치과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떤 윤리적 상황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법적 논리로 풀어야 되는 사안인지, 두 번째로는 윤리적 논리로 풀어야 되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리로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윤리적 기준을 세워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법이나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과 또 다른 치과 진료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데요. 선생님들도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45세 남자가 사랑니 발치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구강 검사 결과 다발성 연조직 궤양이 있었고요. 혀 양쪽 측면에 벗겨지지 않는 하얀색 백태가 관찰되었습니다. 혀 양측 측면에 벗겨지지 않는 하얀색 백태, 이거 우리 구강내과 시간에 헤어리 루코플라키아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구강내 소견 중에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에이즈가 좀 의심이 되어서 치과에 있는 HIV 키트,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구강 점막에 있는 타액을 묻혀서 신속하게 검사하는 이런 키트, 네, 이거 좀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키트가 치과에 있어서 한번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환자한테는 알렸는데 환자는 기혼 상태이고 부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치과 의사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배우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배우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에 손을 들어주신 분들의 논리는 아마 이럴 겁니다. 환자의 비밀 보호는 환자의 권리의자, 이건 의료인의 의무이다. 그리고 의료법의 정보 누설 금지, 형법의 업무상 비밀 누설 위반이다. 네, 우리가 환자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권리 4가지 중에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란 진료와 관련된 어떤 신체상의 비밀,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거나 범죄 같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누설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명시된 문구를 보면 배우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인의 의무 중에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치과 의사 윤리 강령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의료인의 의무적 관점에서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관점입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정보 누설 금지로서 의료인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17조는 업무상 비밀 누설로서 치과 의사는 직무 처리 중 획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징역, 금고
또는 벌금, 자격 정지 등의 형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봐서도 배우자에게 알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환자의 비밀 보호는 환자의 권리이고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또는 형법상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환자가 요청한 대로 알려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자에게 그래도 알려야 된다에 손을 드신 분들의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감염 및 전염 위험이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이것도 법에 예외 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을 알리는 것도 의료인의 의무이다입니다. 과연 감염 및 전염 위험이 있는 질병의 경우 법 예외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에는 이 법, 즉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어떤 예외 규정이 있으면 누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료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21조 진료 기록 열람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자의 어떤 질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법령에도 어떤 예외 규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환자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생각되어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약칭 감염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11조에 보면 치과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경우에 4급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장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는 찾아보니 제3급 감염병입니다. 치과에서 HIV 키트로 진단을 했다면은 이 법에 의거하여 일단 치과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니까 그에 관련된 예방법이 있나 살펴봤더니 네, 법이 있었습니다. 약칭 에이즈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5조에 보면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진단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접촉자에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가능한 감염인의 의사, 즉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을 보니까 저희 치과 의사가 그 진단을 한 거는 빨리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알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배우자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 중에 제3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을 알리는 것도 의료인의 의무이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의 여러 의무 중에 공공의 협조 및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감염병 환자는 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고 비밀 유지가 무고한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신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 유지라는 권리랑은 좀 충돌되는 상황인데요. 환자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이 권리에서도 쭉 살펴봤더니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에이즈 예방법에서 즉시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감염 및 전염 위험이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어떤 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을 알리는 것도 의료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도 양측의 논리를 한번 다 살펴보셨는데요. 양측의 논리를 듣고 난 후에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치과에 있는 HIV 키트를 통해서 양성임을 확인하였고, 치과 의사에게 환자는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치과 의사로서 합당한 윤리적 행동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리적 행동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보여드렸던 몇 가지 논리에 근거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에이즈이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법이 최우선 법적 고려사항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눈에 띄었던 게 기존에 어떤 의료법이나 뭐 감염법, 예방법 이런 데에서는 의료인, 뭐 의사, 치과 의사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에이즈 예방법에서는 치과 의사, 의료인이 아니라 뭐 이런 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의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사로 명칭을 조금 국한한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 여기서의 의사는 의견을 이제 뭐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문구도 눈에 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고민인 것이 감염인을 진단했을 때 이제 보고하고 뭐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치과에서 시행한 HIV 검사는 최종 검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별 검사 같은 개념이죠. 에이즈 관련된 검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확진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선별 검사다 보니 뭐 위 양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연 치과에서 나온 그 양성 저거를 환자가 알리지 말아 주기를 요청하였는데 굳이 알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관련된 또 관리 지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매해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접촉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감염인 본인이 즉시 감염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이제 파트너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함. 그리고 보건소장은 감염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반드시 배우자에게 통보를 하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접촉 파트너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을 때는 동의 없이도 통보가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본인의 질병을 알릴 것을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은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스스로 감염 사실을 알리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환자한테 고지할 것 같습니다. 감염법상, 에이즈법상 진단을 치과 의사가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서 이거는 신고할 예정이고, 보건소에서는 배우자에게 환자 동의 없이도 즉각 통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환자가 스스로 배우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설득에 넘어가셔서 환자가 동의하면 배우자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진료실에서의 윤리적 사항은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법적인 것보다는 조금 윤리적 사항을 좀 더 염두에 두기는 하였는데요. 네,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게 정답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아까 그 환자분이 치과에서
일단 양성 판정을 받고 나니 치과 의사는 조금 왠지 치과가 감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감염될 것 같기도 해서 치과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일단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이 행동은 과연 윤리적으로 맞는 행동인지 어떤지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것도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에 손을 들어주신 분들의 논리는 진료를 받을 권리는 환자의 권리이자 의료인의 의무이다. 두 번째로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도 위반이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중요한 환자의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료받을 권리는 제일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받을 권리란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할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거부의 금지, 또 의료인의 의무 중에는 환자 차별의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히포크라테스도 그 선서에서 나는 인류, 종교, 그리고 환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하면서 환자 차별의 금지에 대한 항목을 선언을 했고요. 근대 의료 윤리와 관련된 선언인 제네바 선언에서도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진료 거부 금지, 환자 차별 금지의 어떤 의무에 있어서도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법 관점에서는요, 의료법 제15조에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의 감염이 정당한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그런데 의료법을 찾아봤을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건복지부 이렇게 상담센터에는 진료 거부 금지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라는 항상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른 답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환자의 요청이 행해진 단계부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진료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이렇게 한 9가지로 나열을 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아파서 진료를 못할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재료나 시설 등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예약 환자의 진료 일정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 네 번째, 고난이도의 진료여서 전문 지식이나 또는 그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섯 번째,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어떤 치료에 관련해서 우리 치과에서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 그다음 여섯 번째, 의료인에게 환자가 전문 지식에 반하는 어떤 치료법을 요구하는 경우, 일곱 번째, 이미 폭행, 업무 방해죄 등의 병력으로 어떤 치과 진료 시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덟 번째, 환자 보호자 등이 어떤 업무 방해 같은 상황을 형성을 해서 현실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이때가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드러났습니다. 여기를 살펴봐도 에이즈 환자의 감염 문제에 관련된 문구는 없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진료받을 권리는 모든 환자의 권리이고 환자 차별의 금지는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는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손을 들어주신 분들은 의료진의 감염, 다른 환자의 감염 가능성은 어떡하냐라고 논리를 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즈 환자의 관리 지침에 보면 HIV 감염인으로서 누구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네, 저희 정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됩니다. 단지 수술 등의 출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감염인의 상태를 알고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게 알려주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신문 기사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HIV 감염인이 치과 진료를 갔더니 비는 의자를 꽁꽁 싸고 이제 감염 관리를 하였는데 이것도 비닐로 감싸는 것도 약간 차별 진료이다라고 오히려 항의를 하였습니다. 또 보면 너무 과잉 예방을 해서 불안감을 얘기시키는 것, 이것도 환자의 인권 침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우리 치과에 HIV 환자가 감염자가 내원을 한다면 표준 감염관리 지침만 잘 준수하고 취업의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잘 다운해서 숙지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상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았을 때, 네, 치과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진료를 거부하려고 했을 때에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논리로 봤을 때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도덕적 개념에서든 진료를 거부하려고 할 때는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감염이 우려돼서 거부한다거나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당한 사유를 잘 숙지하시고 그런 이유로 필요하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윤리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느끼셨겠지만 치과적인 윤리적 상황은 법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권리, 그리고 치과 의사의 의무라는 윤리적 관점도 나누어서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상황은 지금 보여드린 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한번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 합당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